제70회 맹장 창비는 지혜로 와구간을 취하고 노장 황충은 계책으로 천탕산을 빼앗다. 이때 창압이 수하 군사 3만 명을 영체 셋에 나누어 각기 험한 산세를 의지해서 지키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탕거체요, 하나는 몽두체요, 또 하나는 탕석체다. 당일 창압이 세 영체에서 각각 군사 반씩을 내어 파서를 취하러 가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씩은 남겨두어 각각 영체를 지키게 했는데, 탐마가 이 소식을 알고 파서로 돌아와서 고한다. 창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장비가 급히 뇌동을 불러다 놓고 상의하니 뇌동이 낭종은 산세가 험악해서 가히 매복할 만합니다. 장군께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시고 저는 기병을 내서 도우면 장압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해서 장비는 정예병 5,000명을 뇌동에게 주어 거느리고 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낭중을 떠나 30리를 가서 장압의 군사와 만났다. 이리하여 각기 진을 버리고 대치했다. 장비가 나서며 장압에게 싸움을 걸었다. 장압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나와 장비와 더불어 싸우는데 22합에 이르러 장압의 후군에서 호련 함성이 일어났다. 장압의 군사들이 산 뒤에서 촉병의 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장압은 감히 그대로 싸우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비가 그 뒤를 몰아치는데 앞에서 또 뇌동이 군사를 거느리고 지쳐나온다. 앞뒤에서 끼고 쳐서 장압의 군사가 대패하자 장비와 뇌동은 밤도와 그 뒤를 쫓아 탕거산까지 갔다. 장압은 먼저처럼 군사를 나누어서 세 영체를 지키는데 굵은 통나무와 포석을 많이 쌓아두고 굳게 지키며 싸우려 하지 않았다. 장비는 탕거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우고 이튿날 군사를 끌고 나가서 싸움을 걸었으나 장압은 산 위에서 군악을 울리며 앉아 술을 마시며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장비는 군사들을 시켜 욕설을 퍼붓게 했다. 그래도 장압은 나오지 않았다. 장비는 자기 영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뇌동이 또 산 아래로 가서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장압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뇌동이 군사를 몰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위에서 통나무와 포석이 쏟아져 내려온다. 뇌동이 급히 군사를 뒤로 물릴 때 탕석과 몽두 두 영체에서 군사들이 달려나와 돌아가는 뇌동이 군사를 물리쳤다. 이날은 장비가 다시 가서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장압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장비는 군사를 시켜서 온갖 지저분한 욕설을 다 퍼붓게 했다. 그러자 장압도 산 위에서 마주대고 욕지거리를 하는 것이다. 장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써볼 만한 계책이 없었다. 이처럼 서로 버티기 50여일 동안 장비는 산 앞에 대체 안에서 지내며 매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대취해 산 앞에 나와 앉아서 욕하고 꾸짖었다. 현덕이 군사들에게 음식을 풀어서 먹이고 위로하려 사람을 보냈는데 와서 보니 장비가 종일 술만 마시고 있다. 사자가 돌아가서 현덕에게 고하자 현덕이 크게 놀라 황망히 공명에게 물으니 공명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답니까? 군중에는 아마도 좋은 술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에는 좋은 술이 극히 많으니 장장군이 드시도록 50항아리만 새 술에 실어서 군전으로 보내야겠습니다. 내 아우가 본래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하는데 군사는 어째서 술을 보내시는 것이오? 주공께서 그처럼 오랫동안 형제로 지내오시면서 아직도 그 사람됨을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익덕이 원래는 성질이 강하기만 했었으나 앞서 서천을 취할 때 어만을 살려준 것만 보더라도 용맹함만 가져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장압과 서로 맞서길 50여일인데 술에 취해 산 앞에 나가 앉아 욕하고 꾸짖으며 방향무인하게 구는 것은 술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압을 깨려는 계책인 것입니다. 비록 그리 하기는 하나 그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 위원을 보내 돕는 것이 좋겠소. 공명은 곧 위원을 시켜서 군전으로 술 운반하라고 하는데 술에는 각각 군전공 용미주라고 크게 쓴 깃발을 꽂게 했다. 위원은 명을 받고 술 운반해서 대체에 이르러 장비를 보고 주공께서 술을 보내셨다고 말을 전했다. 장비가 절하고 받은 다음 위원과 뇌동에게 분부하되 각기 일지군을 거느리고 좌우익이 되었다가 군중에서 홍기를 들거든 그것을 군호로 삼아 진병하라 했다. 그리고 장비 자신은 술 항아리들을 장하에 죽 버려놓고 군사들을 시켜 길을 잡고 늘어서서 북치게 하며 술을 마셨다. 세작이 산 위의 고에서 장압이 몸소 산마루에 올라 내려다보니 장비가 장하에서 술을 마시며 2명 소조를 시켜 자기 앞에서 씨름을 하게 하면서 놀고 있었다. 장압은 이 꼴을 보고 장비가 나를 너무 업신여기는구나 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압은 그날 밤에 산에서 내려가 장비의 영체를 검역하기로 하되 몽두와 탕석 두 영체에서 모두 나와 좌우에서 도우라 했다. 장압이 희미한 달빛을 틈타서 군사를 끌고 산에서 내려와 영체 맞은편에 이르러 멀리 바라보니 장비가 등불을 밝혀놓고 앉아 장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장압이 앞에 서서 크게 고함을 지르며 곧바로 중군으로 지쳐 들어가는데 산 앞에서는 또 북을 쳐서 위세를 돕는다. 그래도 장비는 꼼짝 않고 앉아있다. 장압은 말을 풍우같이 몰아서 그 면전으로 뛰어들어 한 창에 찔러 거꾸로 뜨렸다. 그런데 그것은 인형이었다. 장압이 급히 말머리를 돌렸을 때 장막 뒤에서 연주퍼 터지는 소리가 나며 한 장수가 앞에 내달아 길을 딱 막으며 고리 눈을 부릅뜨고 병력같이 호통치니 바로 장비다. 장팔 사모를 꼬나잡고 말을 몰아서 장압에게 달려든다. 두 장수는 불빛 속에서 사옷이 밥을 싸웠다. 장압은 두 영체에서 구원병이 오기만 기다리는데 누가 알았으랴. 두 영체의 구원병이라는 것들이 위원과 뇌동에게 격파당하고 두 영체마저 모두 빼앗겨 버렸을 줄이야. 장압은 구원병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또 보니 산 위에서 불이 일어난다. 장비의 후군에게 자기 방책마저 빼앗기고만 것이다. 장압은 세 영체를 한꺼번에 다 잃고 하는 수 없이 와구간으로 달아났다. 장비가 크게 승전한 첩보를 성도에 보내니 현덕은 뛸 듯이 기뻐했고 그제야 익덕이 술 먹은 것은 장압을 속여 산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계책이었음을 알았다. 이때 장압이 물러가서 와구간을 지키기는 하지만 군사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을 잃었으므로 조홍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조홍은 대로하여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진병하더니 급기야 중요한 내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구원을 청하러 온단 말이냐 하고 군사는 주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장압더러 어서 나가 싸우라고 독촉만 했다. 장압은 황급해서 마침내 한 계책을 정하고 군사를 양로로 나누어 와구간 어귀 궁벽한 산길에 매복해놓고 분부했다. 내가 거짓 배에서 도망치면 장비가 반드시 쫓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내달아서 그의 돌아갈 길을 끊어라. 이날 장압은 군사를 끌고 나갔다가 바로 뇌동을 만났다. 서로 싸우기 두합이 못되어 장압이 패해서 달아나고 뇌동이 뒤를 쫓는 중에 좌우편의 복병이 길을 끊어버렸다. 장압은 곧 되돌아와서 창으로 뇌동을 찔러 말 아래로 거꾸로 뜨렸다. 패군이 돌아가 장비에게 고하니 이번에는 장비가 친히 나와 장압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장압이 또 거짓 패해서 달아났다. 그러나 장비가 그 뒤를 쫓지 않았더니 장압이 다시 돌아와서 싸우는데 역시 두합이 못되어 또 도망친다. 장비는 그것이 계책임을 알고 곧 군사를 거두고 영체로 돌아와 위원과 상의했다. 장압이 매복계를 써서 뇌동을 죽이고 이제 또 나를 속이려 드니 아무래도 장기에 취게 해야겠네. 어떻게 하자는 말이오? 내가 내일 일군을 데리고 앞서 나갈 테니
자네는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남아 있다가 복병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나눠지기로 하는데 술에 10여 채 나무단을 싣고 가서 소로들을 막고 불을 놓게. 그러면 내가 그 틈에 장압을 사로잡아 뇌동의 원수를 갚겠네. 위원은 계책을 받아들였다. 그 이튿날 장비가 군사를 데리고 앞으로 가니 장압이 또 군사를 끌고 나와서 장비를 맞아 싸웠다. 서로 싸워서 10여 합에 이르자 장압이 또 거짓 패해서 달아난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비가 마보병을 이끌고 그 뒤를 쫓는다. 장압은 싸우다가 달아나고 또 싸우다 달아나면서 장비를 산골짜기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후군으로 전군을 삼아 진을 고쳐 다시 장비와 맞닥뜨렸다. 그러면서 장압은 양편에서 복병이 나와 장비를 애워주기만 바랐는데 뜻밖에도 그가 기다리던 복병은 위연히 거느리는 정예병이 와서 치자 산길로 쫓겨 들어갔다. 위연이 어기를 수레로 막아버린 다음 수레에 불을 질러서 골짜기한 초목에 모두 불이 붙고 연기가 자욱해서 군사들이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장비는 그대로 군사를 휘몰아 좌충우돌한다. 장압은 크게 패하여 죽기로써 활로를 뚫고 와국 안으로 도망쳐 패한 군사들을 모아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장비는 위원과 함께 연일 관을 쳤으나 깨뜨리지 못했다. 그대로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장비는 군사를 20리 밖으로 물린 다음에 위원과 함께 수십 기를 데리고 몸소 나서서 사면으로 다니며 소루를 찾았다. 그러는 중에 문득 보니 남녀 4~5명이 각기 보따리를 지고 궁벽한 산길을 등나무 덩굴에 매달리고 칡덩굴에 붙어서 올라가고 있었다. 장비는 마상에서 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위원에게 와구간의 공략 여하가 바로 저 몇 명의 백성들에게 있네 하고 즉시 군사를 불러 분부했다. 가서 저 백성들을 놀라게 하지 말고 잘 달래서 몇 명만 불러오너라. 군사가 곧 가서 데리고 오자 장비는 좋은 말로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다. 저희들은 모두 한중 백성들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마침 난리가 일어나서 낭중 관도가 막혔다고 들었기에 창계를 돌아 제동산 회근천으로 한중에 들어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저 길로 와구간을 가려면 얼마나 되느냐? 제동산 소로로 가시면 바로 와구간 뒤로 나가시게 됩니다. 장비는 크게 기뻐하며 백성들을 데리고 영채로 돌아가 술과 밥을 주고 위원에게 자네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관을 치게. 나는 몸소 날쌘 기병을 이끌고 제동산으로 나가 관 뒤를 칠 테니 하고 이른 다음에 즉시 그 백성들에게 길 인도하도록 하여 날쌘 기병 500명을 뽑아 거느리고 소루를 통해서 나아갔다. 이때 장압은 구원병이 오지 않아서 걱정 중에 있었는데 문득 또 사람이 고하되 위원이 관 아래로 쳐들어왔다고 한다. 장압이 즉시 갑옷과 투구 차림으로 말에 올라 막 산에서 내려가려 할 때 다시 보고가 들어왔다. 관 뒤에서 너덧 군대나 불길이 오르는데 어디에서 군사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맞는데 깃발 사이로 보이는 장수는 바로 장비다. 장압은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소로를 통해서 도망쳤다. 그러나 길이 험해서 말이 잘 가지 못하는데 뒤에서는 장비가 말을 몰아 바짝 쫓아 들어온다. 장압은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길을 찾아 겨우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뒤를 따르는 자는 겨우 10여 명뿐이다. 장압이 그들을 데리고 남정으로 들어가 조홍에게 가니 장압 수하에 단지 10여 명이 남아있는 것을 보자 조홍은 대로하여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군령장을 두고 기어이 가겠다고 했지. 오늘 대병을 다 잃고서도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 어쩌겠다는 것이냐 하고 좌우를 호령해서 바로 끌어내 목을 베라했다. 이것을 보고 행군 사마 곽회가 나서서 간한다. 본래 이르기를 삼군은 얻기 쉬워도 장수 하나는 구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장압이 비록 죄가 있으나 위왕께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병사 5,000명을 주시고 가맹간을 취하게 하면 각처 적의 군사들이 그 위세에 눌려
한중이 자연히 안정될 것입니다. 만일 공을 이루지 못하거든 그때 가서 그 죄를 함께 벌 주시지요. 조홍은 그 말을 조차 다시 군사 5,000명을 주어 장압에게 가맹관을 취하라 명했다. 장압은 영을 받고 떠났다. 이때 가맹관을 지키고 있던 맹달과 곽주는 장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을 알자 곽주는 굳게 지키자고 하는데 맹달은 부득부득 적에게 맞서 싸우겠다고 하며 군사를 이끌고 관에서 내려가 장압과 싸우다가 크게 패해 돌아왔다. 곽주는 급히 문서를 작성해 성도로 올려보냈다. 현덕이 보고를 받고 군사를 청해 상의하니 공명은 모든 장수를 당상에 모아놓고 말했다. 이제 가맹관이 긴급하니 반드시 낭중에 가서 익덕을 데려와야만 장압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오. 익덕이 군사를 와구간에 주둔해 놓고 낭중 변경을 지키고 있으나 그 역시 기묘한 곳이라 불러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중의 여러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보내서 장압을 물리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법정이 말하니 공명은 웃었다. 장압은 위의 명장이니 등한히 볼 것이 아니오. 아마 익덕이 아니고는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으리다. 이때 문득 한 사람이 나서면서 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군사는 어째서 여러 사람을 경시하십니까? 네, 비록 재주는 없으나 원컨대 장압의 수급을 베다가 귀하에 바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니 노장 황충이다. 공명이 말했다. 한승이 비록 용맹하나 연로했으니 두렵건대 장압의 적수는 아니리다. 황충은 듣고 나서 흰 수염을 세우며 말했다. 네, 비록 늙었으나 두 팔로 오히려 삼석궁을 다루며 전신에 천근 힘이 있는데 필부 장압을 대적하지 못하리란 말씀입니까? 장군의 연세가 70에 가까운데 어떻게 늙지 않으셨다 하시오. 공명의 이 한마디에 황충은 곧 당 아래로 뛰어내려가 선반 위에 대도를 집어들고 나는 듯이 휘두르며 벽에 있는 경궁을 연달아 잡아당겨서 2개를 분질러 놓았다. 공명은 장군이 가신다면 부장은 누구를 시키시겠소? 하고 물었다. 노장 어머니 나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겠지요. 만일에 실수가 있으면 먼저 이 흰머리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어만과 황충으로 하여금 장압과 싸우게 했다. 이때 조운이 나서서 간한다. 장압이 친히 가맹관을 범했는데 군사는 이것을 아이 장난으로 삼지 마십시오. 만일에 가맹관을 잃을 때는 익주가 위태한데 어찌하여 두 늙은 장수를 보내서 대적하게 하십니까? 그대는 이 두 사람이 늙어서 성사하지 못할 줄로 알고 있으나 나는 이 두 사람 손으로 한중을 얻을 줄로 믿소. 조운 등은 다 냉소하며 물러갔다. 한편 황충과 어만이 관 위에 당도하니 맹달과 곽준이 보고 이런 기묘한 곳에 어쩌자고 저런 늙은 것들을 보냈소. 하고 속으로 공명이 일을 잘못한다고 웃었다. 황충은 어만을 보고 말했다. 장군은 여러 사람의 동정을 보셨소. 저들이 우리 두 사람을 늙었다고 비웃으니 기어이 공훈을 세워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승복시켜야겠소. 장군의 영대로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논을 정하고 나자 황충은 군사를 거느리고 관에서 내려가 장압과 마주하여 진을 쳤다. 장압이 나와서 황충을 보고 웃으며 욕을 한다. 네, 그렇게 나이를 먹은 놈이 아직 부끄러움을 모르고 감히 출전한단 말이냐. 어린 자식이 나더러 늙었다고 한다마는 내 수중의 보검은 늙지 않았느니라. 황충은 노하여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가서 장압과 싸웠다. 두 말이 서로 어울려서 20여합이나 싸웠을까 하는데 호련 등 뒤에서 함성이 일어나니 이는 어만이 소로를 통해서 장압 군사의 뒤를 친 것이다. 양군의 협공을 받고 장압은 대패했다. 촉병이 밤도와 뒤를 쫓으니 장압의 군사는 8, 90리를 물러갔다. 황충과 어만은 군사를 거두어 영채로 들어가 각각 군사를 단속하고 나가 싸우려 하지 않았다. 조홍은 장압이 또 싸움에 졌다는 말을 듣자 다시 그에게 죄를 물으려 했다.
그러나 곽회가 장압이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서촉으로 넘어가 버릴 것이니 장수를 보내서 한편으로 도와주기도 하려니와 또 감시해서 다른 생각이 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해서 조홍은 그 말을 조차 곧 하후돈의 조카 하후상과 항복한 장수로 한연에 아우되는 한호 두 사람에게 군사 5,000명을 주어 보내서 싸움을 돕게 했다. 두 장수는 즉시 행군에서 장압의 영체에 당도하여 군의 정세를 물었다. 장압이 노장 황충이 워낙 영웅이고 어만이 돕고 있으니 우습게 대하지 못하리다 라고 말하자 한호가 내가 장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늙은 도적놈의 수단을 잘 알고 있어. 이놈이 위원과 함께 성질을 바치고 내 친형님을 해쳤는데 지금 만난 바에 꼭 원수를 갚아야겠소 하고 말했다. 그는 하후상과 더불어 막 데리고 온 군사를 거느리고 영체에서 떠나 앞으로 나아갔다. 이보다 앞서 황충은 연일 군사를 시켜 정탐하게 해서 길을 잘 알고 있었는데 어만이 있다가 예서 가려면 천탕산이란 산이 있는데 그 산속은 바로 조조가 양초를 쌓아두는 곳이요. 만약에 이곳을 얻어서 그 양초를 끊고 보면 한중을 가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해서 황충은 장군의 말씀이 바로 내 뜻과 같소.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소. 하고 그에게 계책을 말했다. 어만은 그 계책에 의해 몸소 일지군을 거느리고 떠났다. 황충은 하후상과 한호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군마를 거느리고 영체를 나섰다. 한호가 진전에 있다가 황충을 보자 이 의리 없는 늙은 도적놈아! 하고 크게 꾸짖으며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 황충에게로 달려드는데 하후상이 또 나와서 협공한다. 황충은 두 장수와 힘껏 싸웠으나 12합을 겨룬 끝에 패해서 달아났다. 두 장수는 10여리를 쫓아와서 황충의 영체를 빼앗았다. 황충은 또 영체 하나를 새로 세웠다. 이튿날 하후상과 한호가 쳐들어와서 황충은 또 출전했는데 두합 싸우다가 또 패해서 달아났다. 두 장수는 다시 20여리를 쫓아와서 황충의 영체를 뺏은 다음에 장압을 불러서 뒤채를 지키라고 했다. 장압은 앞채로 와서 황충이 이어서 이틀을 물러가는 데는 필연 괴계가 있을 것이오 하고 간했다. 그러나 하후상이 그대가 그렇듯 겁이 많으니 여러 차례 패한 까닭을 가히 알겠소. 다시는 여러 말 말고 우리 두 사람이 공을 세우는 것이나 보시오 라고 하는 바람에 장압은 낯을 붉히고 물러갔다. 이튿날 두 장수가 또 쳐나가자 황충이 다시 패하여 20리를 물러가고 두 장수는 그대로 군사를 이끌고 추격했다. 또 이튿날 두 장수가 군사를 데리고 나오자 황충은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렇듯 연달아 여러 진을 패하고 황충이 마침내 가맹관으로 들어와 버리니 두 장수가 관 앞에 영체를 세웠다. 황충은 굳게 지키며 나가지 않았다. 맹달은 남몰래 글을 내서 현덕에게 황충이 연달아 여러 차례 패하고 지금 물러나 관 위에 와 있소이다 하고 고했다. 현덕이 황망히 공명에게 물으니 공명이 대답했다. 이것은 노장의 적병을 교만하게 만드는 계책 교병지계입니다. 그러나 조은등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현덕은 유봉을 관 위로 보내서 황충을 적응하게 했다. 황충이 유봉과 서로 만나자 물었다. 소 장군이 싸움을 도우러 오신 뜻이 무엇이오? 부친께서 장군이 여러 차례 패하셨단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것이옵니다. 황충은 껄껄 웃는다. 이는 이 늙은 사람의 교병지계입니다. 이제 오늘 밤 한 번 싸움에 잃었던 여러 영체를 모조리 되찾고 그의 양식과 마피를 다 빼앗아 올 것입니다. 이는 곧 영체를 빌려주어 저들로 하여금 거기에 보급품을 쌓아두게 한 것이라 오늘 밤에 곽주는 관을 지키고 맹장군은 양초를 나르며 마피를 뺏어오고 소장군은 내가 적을 깨뜨리는 양을 구경이나 하십시오. 그날 밤 이경에 황충은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관을 열고 바로 단숨에 내려갔다.
원래 하우상과 한호 두 장수가 연일 관 위에 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모두 마음들이 해이해져서 아무 준비 없이 있던 터였다. 황충이 영체 안으로 지쳐 들어가자 미처 갑옷도 입지 못하고 말에는 안장도 지우지 못한 채로 두 장수가 각기 목숨을 건지려고 타더나니 군사와 말들이 서로 짓밟혀서 죽는 자가 무수하다. 날이 훤히 밝을 무렵까지 연달아 영체 셋을 뺐으니 각 채마다 그대로 버리고 간 병장기와 마필들이 무수한 것을 맹달이 관으로 날라들인다. 황충이 다시 적병의 뒤를 쫓아 군마를 재촉해 나가자 유봉이 말렸다. 군사들이 고날 것임에 잠시 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황충은 듣지 않았다. 범의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범의 새끼를 얻을 것인가. 황충은 그대로 말을 채찍질해서 선두에 서고 군사들은 모두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간다. 이때 장압 수어의 군사들은 도리어 자기 편의 패병들이 덮쳐오는 통에 덩달아 그 자리에서 배겨내지 못하고 허다한 방책을 다 버려둔 채 모두 달아나서 곧장 한수까지 가고 말았다. 장압이 하우상과 한호를 찾아가 보고 이 천탕산은 양초를 둔 곳이요. 인접한 미창산도 군량을 둔 곳이니 곧 한중 군사들의 목숨을 지키는 근원이요. 만약에 실수가 있고 보면 곧 한중에 없는 것이요. 마땅히 고소할 계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요. 하고 말을 내니 하후상이 미창산은 우리 숙부 하후연이 군사를 나누어 수호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정군산과 인접해 있으니 거기는 염려할 것이 없고 천탕산은 우리 형님 하후덕이 진수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리로 가서 함께 그 산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리하여 창압과 두 장수는 밤도와 천탕산으로 가서 하후덕을 대면하고 이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하후덕이 듣고 말했다. 내가 여기다 10만 병사를 주둔하고 있으니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른 방책들을 수복할까 하오. 그저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 좋지 경고망동해서는 아니되오. 장압이 이렇게 권하는데 갑자기 산 앞에서 징소리와 북소리가 크게 진동하더니 사람이 고하되 황충의 군사가 왔다고 한다. 하후덕이 크게 웃는다. 늙은 도적놈이 병법을 모르고 다만 용맹만 믿고 저러는구나. 황충은 지모가 있는 사람이요. 용맹만 있는 것이 아니오. 서천 군사들이 연일 멀리서 와서 피곤한데 또 겸해서 전장 마당에 깊이 들어왔으니 이는 무모한 짓이오. 역시 적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니 그저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이오. 이때 한호가 나서며 흰 소리를 친다. 정병 3,000명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가서 적을 쳐 이기겠습니다. 하후덕은 군사를 나누어 한호에게 주고 산에서 내려가 싸우게 했다. 황충이 군사를 정돈에 맞으려 하니 유봉이 보고 간한다. 날이 이미 저물었고 군사들이 모두 먼 길을 와서 피곤한 터이니 잠시 쉬게 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황충은 웃는다. 그렇지 않소. 이는 하늘이 내리는 절호의 기회요. 취하지 않는다면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요. 황충은 말을 마치자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한호가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나와 싸운다. 황충은 칼을 휘두르며 한호에게로 달려가 단지 한 앞에 그를 베어 말날에 거꾸로 뜨렸다. 서쪽 군사들이 아우성치며 산 위로 올라온다. 장압과 하우상이 급히 군사를 끌고 나와서 맞아 싸우는데 이때 갑자기 산 뒤에서 함성이 크게 울리며 화광이 충천하니 하늘과 땅이 한 빛으로 시뻘겋다. 하후덕이 군사를 끌고 불을 끌어오다가 바로 노장 어만과 만났다. 어만의 손이 한번 번뜩하자 칼이 떨어지며 하후덕의 머리가 말날에 굴러갔다. 원래 황충의 명을 받고 산속 궁벽한 곳에 매복해 있던 어만이 황충의 군사가 당도하자 시초를 쌓아놓은 곳에 일제히 불을 지른 것이었다. 계속해서 맹렬한 불길이 하늘을 찔러 산골짜기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어만이 하후덕을 벤 뒤에 산 뒤에서 지쳐나오니 장압과 하우상은 앞뒤로 적을 받아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그만 천탕산을 버려둔 채 하후현이 있는 정군산으로 도망쳐갔다. 황충과 어만이 천탕산을 점거하고 성도로 첩보를 올리니
현덕은 추견을 열고 여러 장수와 서로 즐겼다. 이때 법정이 나서서 말했다. 전일에 조조가 장로에게 항복받고 한중을 점령했을 때 승세를 타서 파와 촉을 도모하려 하지 않고 다만 하후연과 장압 두 장수를 남겨두어 지키게 하고 자기는 대군을 거느리고 북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조조로서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 장압이 패해서 천탕산을 잃었으니 주공께서 이때를 타서 대군을 거느리고 친히 치시면 한중을 평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을 평정하신 연후에 군사를 조련하며 양초를 쌓아놓고 가만히 틈을 엿보면 나아가서는 가히 도적을 칠 수 있을 것이요. 물러나도 가히 제 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주시는 기회이니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현덕과 공명은 깊이 수긍하고 영을 전해서 조은과 장비를 선봉으로 삼고 현덕은 공명과 함께 천하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어 나를 택해 한중을 치기로 하고 각처로 경문을 전해서 더욱 대비를 엄하게 하라고 일렀다. 때는 건한 23년 추 7월 길일이다. 현덕은 대군을 거느리고 가맹관에 나가서 영체를 세웠고 황충과 어만을 영체로 불러 후히 상을 준 다음에 황충에게 물었다. 남들은 모두 장군을 늙었다고 했어도 유독 군사만은 장군에 능하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번에 과연 기이한 공을 세우셨소. 한중 정군산으로 말하면 곧 남정을 지키는 보루로 양초를 쌓아놓는 곳이라 정군산만 얻으면 양평으로 가는 길은 가히 근심할 것이 없겠는데 장군은 또 가서 정군산을 취해보시겠소. 황충이 개연히 응낙하고 곧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려는데 공명이 갑자기 나서서 만류한다. 노 장군이 비록 영용은 하시나 하후연은 장압에게 비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후연은 육도 삼략에 능통하고 전투에 임기응변에 능한 까닭에 조조가 그를 믿고 서량을 방비하라고 명했습니다. 전에는 군사를 장안에 주둔해서 마맹기를 막았고 지금은 또 한중에 군사를 맡겨 주둔하게 하고 있으니 조조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유독 하후연에게 맡기는 것은 그에게 장수로서의 재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군이 비록 이번에 장압을 이기기는 했지만 하후연을 이길지는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 내 생각 같아서는 한 사람을 형주로 보내서 관장군을 바꾸어 와야만 비로소 대적할 수 있을까 합니다. 이 말에 황충은 분연히 대답했다. 옛적에 연파는 나이 여든에도 한 말 밥과 10근 고기를 먹음에 제후들이 다 그 용맹을 두려워해서 감히 조나라 경계를 침범하지 못했는데 황충은 아직 이른도 못 되었으니 더 말해 무엇합니까? 군사께서 나를 늙었다고 하시니 내 이번에는 부장도 쓰지 않고 본부 군사 3,000명만 데리고 가서 하후연의 수급을 배다 휘하에 바치겠습니다. 공명은 제삼 듣지 않았으나 황충은 외고집으로 가겠다고 한다. 마침내 공명은 허락했다. 기어이 장군께서 가시겠다면 내가 사람 하나를 감군으로 삼아서 같이 가게 하겠는데 마음에 어떠시오? 장수를 부리려면 격장법을 써야 하리. 젊은 사람이 늙으니만 못하구나. 대체 보내려는 사람이 누구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